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희입니다. 자, 5주차 화요일에 두 번째 내용 가지고 진행해 볼 거고요. 빈칸 채우기 32일차의 내용입니다. 정책 학습과 정책 변동으로 이제 정책론 파트를 다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파트 어떠셨나요? 사실 기출 비중이 아주 높은 파트는 아닙니다. 호그우드 피터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7급 기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좀 낯설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올인원 과정은 일단 모든 내용을 다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7급에서 언급되는 주제들이 9급에도 최근에 굉장히 재탕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보셔야 합니다. 일단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었으니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판단해 주면서 파악해 주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 3번입니다. 정책학습과 정책변동 나와 있죠? 1번. 정책학습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통해 이후에 정책 과정에서의 격정이 아닙니다. 결정 및 집행 수준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학습이 들어가야 하고요. 이 정책 학습의 대표적인 학자가 버클랜드, 하울렛과 라메쉬, 로즈 같은 학자들인데 버클랜드와 하울렛, 라메쉬는 워낙 정책 학습의 내용을 비슷하게 분류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버클랜드는 수단적 학습과 사회적 학습으로 구분했죠. 버클랜드의 그 수단적 학습이 바로 정말 수단, 관리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울렛과 라메시의 내생적 학습이 유사한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하울렛과 라메시의 우리 외생적 학습이라고 얘기해요. 하울렛, 라메시는 내생적, 외생적 이렇게 구분했으니까요. 정책 문제, 외부 환경에 대한 학습, 제가 예시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버클랜드의 사회적 학습과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버클랜드는 수단적, 그 다음 수단적, 사회적, 정치적 이렇게 구분했고 하울렛과 라메시는 내생적, 외생적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단절적 정책 변동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들어가고요. 너무 길죠. 그 다음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이런 모형들이 단절적 균형 모형의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호그우드 피터스의 정책 변동 유형 중에 네, 승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고 써 있으니까요. 목표가 유지가 되지만 내용이 완전 달라진다라고 얘기한다면 구성원들 입장에선 다른 정책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게 바로 정책의 승계입니다. 자, 이외에 정책 변동 관련된 여러 다른 이론들도 봤었죠? 일단 6번에 들어가는 이론은 시차 이론입니다. 어떤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를 가져온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의 어떤 집행들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들 모두 다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7번째, 이익 집단들의 위상 변동에 따라서 정책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정책을 밀고 있는 이익 집단의 위상이 달라지면 그때 정책의 변동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익 집단의 위상 변동을 가져오는 맥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맥락과 제도에 대한 맥락 이렇게 두 가지의 맥락이 이익 집단들 위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까지가 정책 학습과 변동 내용이고요. 저희 빈칸 채우기 했으니까 이제 기출선지 볼까요? 정책 학습을 통해 시행착오, 정책 실패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더 나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죠. 자, 정책의 유지도리 봤습니다.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수단을 아주 약간만 바꾸는 경우 이게 정책의 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정책론은 모두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정책론 다음에 조직론, 조직의 의의와 구조 전반부 파트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조직은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했죠.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립된 인간들의 집단입니다. 체계화된 조직의 스트럭처, 구조라는 걸 가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구조에 따라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고 경계를 가지며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사회적 체제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조직의 의 다음에 바로 구조에 대한 논의들로 들어갔었습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업무를 수직, 수평으로 연결한 설계도, 비교적 구성원들의 행동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직 구조의 특성을 보여주는 기본 변수 N은
기본 변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 변수였죠. 복공집. 이 기본 변수에 영향을 주는 상황 변수의 규기환, 규모, 기술, 환경 다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번에는 빈칸을 좀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조직의 제가 복잡성, 공식성, 집권화 내용들도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복잡성 얘기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조직의 수평적 분할은 조직을 수평적으로 쪼개는 거니까 횡적으로 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쪼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횡적 분화였죠. 기본적으로 관료제 시기에서는 직무를 분화시키는 작업이었는데 탈관료제 시기에서는 인적 자원들을 전문화시키는 것도 이 수평적 분화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의사결정이 상층부에 집중화되어 있는 정도는 집권화, 집권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상층에 집중화되어 있으면 집권화되고요. 반대로 의사결정이 상층부가 아니라 하층부에 흩어져 있으면 분권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술에 대한 얘기했죠. 기술은 보통 일상적인 기술과 비일상적인 기술로 구분을 하지만 사실 학자들은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술을 구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로우는 기술의 유형을 뭐라고 구분했냐면 과제의 다양성, 그리고 해당 문제에 대한 분석 가능성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했고요. 이 분석 가능성은 표준화된 업무 처리 절차가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여서 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기술이나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적 그런 엔지니어링과 같은 그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분석 가능성이 높아서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지만 우리 크래프트나 논루팅 같은 경우에는 분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순간 엔지니어링의 번역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공학적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통계는 기술의 개인 및 부서 간의 과업 연결 정도에 따라서 중개적 기술, 그 다음 연계형 길게 연결된 기술, 그 다음 집약적 기술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환경은 조직 경계 외부의 모든 요소로 복잡성, 불확실성, 그런 내용들과 함께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조직이 불확실한 환경이다. 그럴 때에는 변화무쌍한 조직, 유기적 구조, 그리고 환경이 좀 안정적이다. 자, 이럴 때에는 메카니컬한 기계적인 구조가 적합하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OX 풀어볼까요?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합니다. 수평, 수직, 공간적 분화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매뉴얼은 좀 많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화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집권화의 수위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은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페로의 기술 유형 중에 과업의 다양성,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 이때 해당하는 기술이 바로 엔지니어링, 공학적 기술이 되죠. 과제도 다양해서 과업도 다양해서 좀 어렵지만 문제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적 구조에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크다면 일반적으로 조직은 분권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층부가 모든 의사결정권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권화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죠.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 관료들에게 현재 내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권화가 높아진다. 요거는 현재의 틀린 선지가 될 거고요. 분권화가 높아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32일차의 내용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직론 들어갔으니까 3장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 내일은 복습 테스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